민법 11회차 바르게 복습. 6개월의 기산점. 6월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이 된다.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대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고, 여기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파트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최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이 된다. 채고라는 게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 외에서 이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거잖아. 재판으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말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인데, 그 법적 성질은 채권자의 의사통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 중이지. 최고 중에는 채무자가 전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유예를 그 채권자가 청구한 청구권에 대해 청구권이 있냐 없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예를 요청해. 그러고 나서 6월의 기간은 답변을 준 거지. 채무자가 나 돈 못 준다 라고 답변을 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6개월 이내에 기산된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조치를 채권자는 취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 174조는 채권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첨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판례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판례는 제174조의 보완 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채무의 승인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채무를 승인을 하면은 이게 시효 중단이 되냐라는 것인데, 최고 후에 6개월 안으로 만약에 채무자가 뭐 자기가 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압류, 감류 또는 가처분. 가처분 등은 이거는 좀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가처분 등은 중단 사유일 뿐이지 정지 사유는 아니다. 정지 사유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지로 넘어가면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가처분 등은 중단 사유이지 정지 사유가 아니다 라는 거 그냥 외워두고, 시효 중단의 발생 및 소멸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중단이야. 시효 중단이지만 권리자가 청구를 하면은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중단이 되지만 청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무효의 가압류는 무효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일단 집행이 되어야 하고 무효가 아니고 일단 집행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완성이 되면은 시효 중단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시효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지 시효 중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였을 것. 시효 이익을 받을 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하는 거지. 받은 자가 아니고 시효 이익을 받을 자인데 이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데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물수한 보증인에 대한 임의 경매가 그러니까 X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가 신청되어서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그 압류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 개시 결정이나 경매 기일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한다. 채권자는 이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X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고 이 을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지만 을에게 이 압류에 대해서 통지가 되고 송달이 되면 중단이 되게 되어 있다.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 대로 소급을 한다. 발생은 항상 소급한 대로 쟁점을 파악해야 되고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중단되는 시점. 신청을 했으면 소신청 시, 즉 소제기 시에 소멸이 이루어지고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을 한 때로부터 항상 소급을 한다고 보면 되고 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 시효 중단의 발생, 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은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관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시효 중단이 또 소멸되는 경우는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가압류 단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가 계속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 그러니까 이 을이 이 토지를 다른 데에 팔아버릴 거를 대비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놓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갑이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중단 사유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압류고 두 번째는 재판상 청구인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확정이 돼야 돼.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소까지 이루어진 다음에야지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안 재판상 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서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효가 계속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소까지 이루어지고 재판상 청구까지 이루어져야지 재판상 청구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승인과 시효 중단 제177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으면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관리권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처분권까지는 필요 없다. 처분권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는 사례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제 승인하는 사람이고 채권자에게 나 돈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승인이란 일단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즉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시효로 말미암아서 권리를 잃은 자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중단 행위를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말하는데 승인의 당사자,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및 그의 대리인이고 즉 채무자이고 승인의 상대방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잃게 될 자 및 그의 대리이다. 따라서 이행인수,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니은에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서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승인의 의사 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검사는 승인의 의사 표시가, 그러니까 검사가 이 승인 그 채무자가 이제 검사한테 가가지고 나 갚을 돈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는 승인의 의사 표시를 볼 수 없고 바로 직접 채권자에게 승인의 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승인하면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즉 채권자에게 뭐 관리할 권한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뭐 처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다.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노트 239쪽 노트 239 239에 160 화면 오면이랑 같이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랑 먼저 이거부터 먼저 비교를 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승인은 시효 이익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미 이때에는 승인자에게 처분권까지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갚을 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 행위에 해당하는데 중단, 이 행위에 대한 중단과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단 말이야. 중단이 된다는 것은 시효 행위의 중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단이란 나 돈 갚아야 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승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채권자의 관리 행위, 채권자에게 관리 행위까지는 필요한데 처분권까지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는 38쪽에 가면은 그 법원 재산관리인 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전이나 뭐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전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원의 허가 심판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산관리인이 이 보전 행위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심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법원의 허가,
보전, 이혼, 계량 행위 등의 권리 행위를 넘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인정이 된다. 이거를 넘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재산 관리인에게.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이 가능한데,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되고 시효 이익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야 돼. 그때는 승인자에게 처분권까지 요구해야 된다. 다시 소멸해서 부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니까 나 돈 갚아야 하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소멸했다가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처분 행위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돌아가면 치료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는데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병원이 치료비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해. 근데 갑 환자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거지. 이미 소멸시효가 됐다.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됐고 3년이 끝났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항변을 한 거야. 재항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입원 전에 갑이 이의 제기를 병원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약서를 했고 얘가 그 사인을 했다. 근데 이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왜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입원 전은 이미 그 소멸시효 진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소멸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한 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명시무시 모두 가능하고 서면 구두를 불문한다.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는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있고 A가 있고 을이 있는데 이 A가 아빠고 아빠가 죽었어. 근데 아빠에 대한 빚을 이제 을이 포괄 승계니까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원인까지를 뭐 특정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채무자에 의해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게 있겠고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서 1억에 대해서 3천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고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돼. 근데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표시는 했는데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선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실제로 자기가 실제 확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완성된 이후에 나머지 7천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분 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한 가압류. 그 피보전 채권, 그러니까 3천만 원 부분만에 한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해서 7천 보전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채권자가 가분 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조선 채권으로 주장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피보전 채권 부분만에 한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일부 변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는 자기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오늘 복습 11회차 끝.